그런데 알려지기로는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과 유착해서 특혜를 몰아주고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새롭게 알려진 검찰의 수사 결과도 있습니다. 녹취록이 하나 발견된 거 보면은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 공소장 아주 일부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오늘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대장동, 특히 대장동 일당들이 나눠 갖고 있는 천화동 1호, 2호, 3호 여기에서 1호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1,410억 원, 여기서 50% 그러니까 700원 가까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김용, 정진상, 유동규의 자신의 지분 절반 700억 원 중에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부분이 적시가 돼 있다. 조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아주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또 남욱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 이게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차례에 걸쳐서 8억 4,700이 오고 갔고 어떻게 오고 갔다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적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요. 이 처음에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있었죠. 이것이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때 불거진 겁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왔던 정영학 녹취록이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법정 증언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주 비슷해요. 그 김만배 씨는 25%만 받고 자신에게 빠지라 이렇게 하면서 절반 이상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법정 진술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얘기가 공소장에 그대로 적힌 것이죠. 예. 그리고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소를 하면 바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왜? 2019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때 공소장을 대단히 신중하고 잘 공개를 안 하도록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혐의, 대강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오히려 공소장이 선택적으로 공개가 되고 시간을 갖고 공개가 되면서 조국 사태 이후에 피의 사실 공표는 상당히 줄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면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뭐 두 분만 특정할게요. 왜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이재명 대표는 측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이재명 대 측근이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 몰아주고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던 대가가 바로 그러면 428억 원 아니냐. 뭐 일단 공소장 내용으로 보면 유착 관계가 일단 드러났다. 공소장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부분 중에 의문 부분이 뭐냐면 예. 결과적으로 김만배 씨 지분이 49%면 이 유동규 씨라든가 정진상, 김용 씨가 한 24.5% 정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428억을 받기로 했다는 건데 그 금액을 빼면 김만배 씨가 남욱 씨는 1,000억 이상을 받기로 했는데 김만배 씨는 7억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만배 씨의 위치가 더 클 건데 왜 돈을 더 못 받을까? 이 부분이 일단은 이상하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700억을 받기로 했고 이 김용, 전지상이 같이 받기로 했다면 이분들은 뇌물로 받은 거잖아요. 특혜를 받고 뇌물로 받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주장은. 그런데 그럼 뇌물을 받는 것인데 이게 예. 왜 정치자금으로 8억 4,500이 갔다고 하는지 그 부분이 또 이상한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뇌물로 받기로 약속해서 뇌물을 받은 건데 이게 어떻게 정치자금으로 가겠어요. 이 부분도 좀 이상하고요.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 줬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고 하는 돈은 6억이거든요. 그러면 2억 4,700의 차이가 있어서 유동규 본부장이 일부를 가로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상 현금 부분은
돈에 어떤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김용 부원장한테 6억은 간 게 맞는지 또 하나의 의문이 날 수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이것들이 피의자와 검찰의 주장에 따라서 증거로서 서로 간에 공격이 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실관계가 마치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진실하고 단정하는 건 없고요. 공소장 내용이 이렇다. 그리고 일부 부분이 뭐 현금에 꼬리표가 없다는 말도 맞습니다만 저들이 저렇게 특혜를 몰아주고 수익을 나눠갖기 약속했다는 부분이 맞는지 혹은 그 8억 부분은 대선 자금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요. 예, 조수진 의원님요. 예, 저는 이번 수사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0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과거의 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예. 그때 자 돈과 관련된 사건은요 현찰이 많기 때문에 꼬리표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돈과 관련된 수사는 그만큼 증언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불법 대선 자금 수사도 관련자의 증언이 나왔고요. 이 증언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증언이 모아지고 또 대질신문해서 이 증언에 대한 물적 증거가 맨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의 진술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보강 수사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 예. 이때 불법 대선 자금 수사의 양상과 대단히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뭐 물론 이제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만 이 공소장 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사실 일부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장동 수익금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다.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 세 사람이 김만배 씨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와 함께 그러면 이 흐름이 뭔가 정말 수익을 나눠갖기로 했던 약속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검찰에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우선은 그 김만배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안 주니까 남욱에게 달라고 그래서 이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 그러면은 김용, 유동규는 마치 자기들이 맡겨놓은 돈처럼 당연히 받아야 될 돈처럼 왜 돈을 달라고 했는지 그렇다면 실제로 그게 뭐 428억이든 700억이든 지분 내지는 그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거로 생각하는 돈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왜 김만배는 그 바로 달라고 그랬을 때 돈을 주지 않았을까? 아마 당시 상황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화천대유 그 수익금 천화동인 1호 수익금 1,200억 가운데 473억 원을 김만배가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그래서 FIU에서 아예 그 경찰에 통보해가지고 수사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돈을 현금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김만배는 꺼렸던 것 같고 남욱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업을 끝내고 이번에 저 안양에서 한번 그 새로운 더 큰 사업을 하겠다. 탄약 창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김용의 그 돈 요구에 응했던 거 아닌가. 지금까지 나온 공소장이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중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뭐 428억 김만배 씨 지분 반 700억 중에 뭐 세금 떼고 그리고 공통 비용 떼면 428억이 남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나눠 갖기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게 공소장 내용에 알려진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형제처럼 지냈고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했고 민간업자들과 유착해서 특혜를 몰아줬고 그래서 이익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게 지금 공소장 내용입니다. 근데 좀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여 번 정도 언급이 됐고 아직 공소장 전문을 모든 언론이 다 받아본 건 아닙니까? 다만 여기에 공모관계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공모관계가 아직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을 민주당은 좀 이번 검찰의 시각에서 문제 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도 입증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김용 부원장까지 돈이 갔느냐라는 부분도 아직 입증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음으로 흘러갈 것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돈이 흘러갔는가에 대한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의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동규도 마찬가지예요. 유동규 씨도 지금 석방된 이후에 계속 언론에 얘기한 것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본인이 직접 돈을 줬다거나 어차피 돈이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그렇다고 단정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겠지만은 아마 이재명 의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떠한 입증 관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 들어서 아마 공소장에서도
그래서 공범 관계라는 것을 적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공범 관계라는 것은 빠진 것 같고, 뭐 공소장이 뭐 그 당연히 김용과 그다음에 유동규, 그다음에 정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빠질 수는 없죠. 당연히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같이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 아마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압수수색 이 관련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청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 이사후에 바로 다음날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주 당사 이어서 국회 안까지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시는지요?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검찰은 지금 국회까지 침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 당대표를 찍었습니다. 0.7% 차이의 정권입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정부 여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 일단 뭐 정청래 최고위원은 저런 말을 했어요. 0.7% 국민 반이 이재명 대표를 지난 대선 때 뽑았기 때문에 국민적 심판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일단 재판에 넘겨진 김용 부원장 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있는데 부원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우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내려놓고 재판을 받는 게 낫겠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0.7% 차이의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대선 때 0.7% 차이 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긴 것은 이긴 것이고 진 것은 진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대선의 어떤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장동 부패 게이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때 제기된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제기가 됐고 내부에서 녹취록도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퉜습니까? 다만 지금은 바로 저런 정청래 의원 같은 정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불법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해야 되고요. 또 김용 부원장을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입증해야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장에 보면 국회 상황입니다. 문패를 보면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실 앞,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진상 실장, 오늘 큰 갈래 3가지 압수수색 장소가 있었잖아요. 정 실장의 대장동 자택, 그리고 민주당 내 사무실, 이 두 군데는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것 같고, 지금 이 국회 내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 앞에 일부 검찰 수사관이 좀 들어가려고 하는 듯한데 일단 아직 현장 화면이 조금씩 끊기고 있고 뒤에 취재진이 좀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는 듯한 검찰 수사관의 모습도 잠시 포착이 됐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7분, 오늘 오전부터 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이 이루어졌고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 진입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이도원 의원님이요. 지금 국회를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진표 의장이 이제 반대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 예. 국회를 또 존중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지금 시간을 두는 건데 아마 이제 김진표 의장은 이미 제출 방식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근데 법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법 규정은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이렇게 그 군사를 포함한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이 가능한데 국회는 아마 그런 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마음대로 이미 제출 방식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그 김진표 의장의 뜻은 뭐 충분히 잘 알고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쯤 해서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게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면은 저희 방송 전에 있었던 국회 내에서 대치했던 저 영상이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만나봤던 그 영상이 아마 짐작컨대 정진상 실장 사무실로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저희가 추가적인 현장에서 목소리, 정확한 팩트가 들어오면 그 얘기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는 못 들어가시는 곳입니다. 김용 부원장 기소 다음 날 검찰은 오늘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